가로로 놓고 쓸 때 세로로 3분할이 가능하더라고요. 폴드 8은 플렉스 모드가 지원이 안 돼요. 이제 드디어 커버 화면에 진짜 AOD가 들어왔습니다. 세로 직캠이 뚝딱 만들어진 거죠.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지난 22일에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8, 폴드 8 울트라 그리고 플립 8을 직접 삼성 강남에서 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언팩의 주인공은 폴드 8인 것 같죠. 비율이 와이드하게 바뀌면서 모든 화제성을 폴드 8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폴드 라인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폴드 7 하나였던 게 이번엔 갑자기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의 차이점이 뭔지 다들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원래 폴드 폼팩터를 계승하는 거는 폴드 8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폴드 7의 후속작은 폴드 8 울트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냥 폴드 8은 이번에 새로운 비율을 적용해서 키는 작아졌지만 좌우로 오히려 넓어진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폴드 8이랑 폴드 8 울트라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보면, 먼저 접었을 때는 폴드 8이 16대 10 비율, 폴드 8 울트라가 21대 9 비율인데, 접은 채로 세로로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면 폴드 8이 폭이 더 넓다 보니까 영상이 폴드 8 울트라에 비해서 더 크게 보이죠. 폴드 8의 커버 화면이 5.5인치고 폴드 8 울트라의 커버 화면이 6.5인치라서 폴드 8이 오히려 1인치가 작지만 좌우로 폭이 넓으니까 영상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화면으로 가로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역시나 폴드 8이 화면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넓으니까 실제로 영상이 표시되는 영역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죠. 미세하게 폴드 8이 더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폰, 태블릿으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이미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다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율인 19.5대 9 비율을 탑재한 S26 울트라까지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요, 세로로 볼 때는 S26 울트라도 폴드 8 울트라처럼 그렇게까지 영상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가로로 돌려서 전체 화면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딱 봐도 폴드 8 울트라는 가장 작죠. 그래서 폴드 8과 S26 울트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의외로 본체 크기 차이에 비해서 폴드 8이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은 S26 울트라가 16대 9 영상이 더 크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5.5인치인데도 비율이 넓어서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펼쳐서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를 한번 비교해보면, 폴드 8은 펼치면 4대3 비율 7.6인치고 폴드 8 울트라는 10대 9 비율 8인치인 건데, 펼친 그 상태 그대로 비교하게 되면 폴드 8이 확실히 훨씬 더 영상이 크게 보이죠. 비율이 이렇다 보니까 기존 폴드 유저분들께서는 영상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펼친 다음에 90도로 돌려서 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비교해봐도 폴드 8이 미세하게 더 크게 보입니다, 영상이. 그리고 폴드 8 울트라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영상 영역에 펀치홀이 걸리다 보니까 이 펀치홀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제 참고로 이번에도 폴드 8, 폴드 8 울트라 모두 UDC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폴드 8은 영상도 크게 보이면서 펀치홀이 영상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영상 모션에 최적화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펼친 상태에서도 S26 울트라가 한번 꼽사를 껴보면 야, 이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폴드 8은 비율이 가로로 긴 4대3이다 보니까 오히려 90도로 돌리게 되면은 16대 9 영상 표시 영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를 한번 겹쳐서 비교해보면, 접었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폴드 8이 키는 낮지만 좌우 폭이 더 넓은 거고요. 펼쳤을 때도 폴드 8이 이 정도 낮지만 옆으로는 더 길게 뻗어 있습니다. 두께도 한번 비교해보면, 접었을 때 폴드 8이 9.7mm고 폴드 8 울트라가 8.9mm라서 0.8m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육안으로 보면 차이가 느껴지긴 느껴진다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이게 폴드 8 울트라는 폴드 7과 동일한 두께긴 하지만 어쨌든 딱 잡았을 때 와, 폴더블인데 이렇게 얇다고 싶은 좀 충격을 주는 두께라면, 폴드 8은 그 정도는 아니고 폴더블인데 이 정도 얇은 거면 꽤 얇은 거지 싶은 정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러를 볼 건데요. 컬러는 폴드 8, 폴드 8 울트라, 플립 8 모두 공통적으로 크림과 그라파이트는 출시가 되고요. 그러면서 각 모델별로 메인 컬러가 따로 있습니다. 폴드 8은 라벤더, 폴드 8 울트라는 바이올렛 섀도우, 플립 8은 핑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삼성닷컴 한정 컬러도 폴드 8은 피스타치오, 폴드 8 울트라는 그린 섀도우, 플립 8은 민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출시가 됩니다. 먼저 폴드 8부터 컬러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림이 이번에 누리끼리한 느낌이 거의 없이 완전 화이트에 따뜻한 딱 한 방울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예쁩니다. 진짜 비율이 바뀌면서 폴드 8이 귀여워졌다 보니까 이거랑 크림이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다 라고 느껴졌고요. 프레임도 완전 실버라고 하긴 조금 그렇다고 샴페인 골드처럼 완전 누른 것도 아니고, 실버와 샴페인 골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실버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라파이트는 의외로 좀 아쉬웠습니다. 폴드 8과의 궁합이. 이게
이게 생각보다 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색감이 좀 애매하게 느껴졌고요. 폴더블 특성상 펼치면 뒷면과 새까만 화면이 같이 보이는 건데 새까만 화면이랑 통일성 있게 뒷면이 같이 새까만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색감 자체가 매력적인 것보다는 조금 무난한 거에 가깝다 보니까 그래파이트가 조금 더 어두운 톤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라벤더인데요. 개인적으로 라벤더는 매장 가서 실물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찍어온 게 원래 색상보다는 조금 연하게 찍혀서 이것보다는 색이 조금 더 진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귀여워진 폴드 A색 너무 잘 어울리는 발랄하고 통통 튀는 그런 컬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발랄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폴드 A색 사신다면 라벤더로 사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색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닷컴 한정 컬러인 피스타치오는 아니 이게 피스타치오가 피스타치오 원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색깔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시원한 느낌의 컬러였고요. 발랄하고 산뜻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게 자줏빛 계열이 아니라 푸른빛 계열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벤더 말고 피스타치오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폴드8 울트라인데요. 크림은 뭐 동일합니다. 폴드8하고 울트라하고도 크림이 꽤 잘 묻는 그런 느낌이라서 깔끔하고 무난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파이트도 폴드8보다는 폴드8 울트라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울트라가 기존 폴드의 중화한 맛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폴드8 울트라 단독 컬러인 바이올렛 섀도우는 렌더링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색일까? 팥죽일까? 와인일까?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요거를 좀 많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니 엑스페리아 하면 떠오르는 그 보라색이 있어요. 약간 그 보라색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조색 느낌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좀 오묘합니다. 팥죽 색깔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좀 일상에서 가까운 색깔인 것 같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아재스럽고 덜 촌스럽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닷컴 한정 그린 섀도우 컬러가 있는데 아니 이거는 완전 S20 울트라 그린 아니냐고요. 요거랑 컬러감이 굉장히 좀 비슷한데 이거는 조금 청록색 느낌이 강하다면 폴드8 울트라의 그린 섀도우는 조금 더 초록에 가까운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S21 울트라 그린과 아이폰 11 프로의 그린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립 8인데요. 플립 8도 크림이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펼쳐놓으면 약간 판다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파이트는 의외로 폴드8보다는 플립 8이랑 더 어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립 8 한정 핑크가 정말 굉장히 강렬한 핑크였어요. 실물은 조금 더 진하고요. 남자의 컬러 핑크 아니겠습니까? 이거 은근히 진짜 탐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삼성닷컴 한정 컬러인 민트가 오히려 폴드8의 피스타치오보다 조금 더 피스타치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민트보다는 약간 쑥, 녹차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핑크가 워낙 색이 좀 쨍하고 강렬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트가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런 색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폴드8 울트라 플립 8의 스펙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폴드8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를 탑재했고요. 램 12기가에 256기가, 512기가 아니면 램 16기가에 1TB까지 나오고 있고요. 무게가 무려 201g이라서 들어보면은 상당히 가벼운 게 체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갤럭시 최초로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가서 4800mAh가 탑재됐고요. 충전도 드디어 유선 40W, 무선 20W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무선이 25W가 아니고 20W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S26 플러스도 20W긴 해서 아직 갤럭시 중에서 무선 20W까지 지원되는 거는 S26 울트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초광각 50MP f1.9 소니 IMX855 센서를 탑재했고요. 광각도 50MP f1.8 삼성 GN3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광각 GN3는 진짜 오래 먹긴 하네요. 그 다음에 셀피 카메라는 커버와 메인 둘 다 10MP f2.2 소니 IMX825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커버 화면도 그렇고 메인 화면도 그렇고 둘 다 최대 3000니트까지 밝아진다고 해요. 정식 발표된 출고가는 256기가가 2,278,100원, 512기가가 2,531,100원, 1TB가 3,152,2,600원 되겠습니다. 폴드7보다는 값이 싸긴 하지만 이게 용량이 커질수록 많이 비싸져요. 그래서 이제 1TB가 300만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예약으로 512기가 더블 스토리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1TB도 기존처럼 반액 지원해줘서 더블 스토리지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전 예약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폴드8 울트라는 동일하게 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고요. 램 12기가에 256기가 또는 512기가, 램 16기가에 1TB까지 나오고요. 무게도 전작과 동일한 215g을 유지했는데 접은 두께도 8.9mm로 동일하지만 펼친 두께는 4.1mm로 0.1mm 다이어트를 했고요. 배터리는 폴드8과 동일하게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작 대비 600mAh가 늘어난 5000mAh를 탑재해서 S26 울트라랑 같은 용량이 됐고요. 충전도 폴드8처럼 유선 40W, 무선 20W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커버와 메인 둘 다 3000니트까지 밝아지고요. 메인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2184 곱하기 1968 해상도에서 2504 곱하기 2256으로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카메라는 초광각 50메가픽셀 f1.9 소니 IMX855라서 전작 12메가픽셀 대비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나머지 광각은 200메가픽셀 f1.7 삼성 HP2 센서로 동일하고 세배망원도 10메가픽셀 f2.4 삼성 3K1으로 동일한 센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셀피 카메라는 커버와 메인 둘 다 10메가픽셀 f2.2 소니 IMX825가 들어갔고요. 센서만 변경이 된 거예요. 폴드8 울트라가 이제 폴드7을 완전하게 개성한 모델인데 가격이 폴드7보다는 비싸졌습니다. 출고가 기준으로 256기가 257만 7,300원이고요. 512기가는 283만 300원, 1TB는 무려 345만 1,800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립 8은 AP가 한국 기준으로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나 일부 지역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플립 8은 이번에도 AP 이온화가 되는 거고요. 램은 12기가에 256기가 또는 512기가까지만 나오고 무게도 전작보다 8g 가벼워진 180g이라서 들어보면 가볍긴 가볍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접은 두께는 0.6mm 얇아져서 13.1mm가 됐고요. 펼친 두께도 전작 대비 0.3mm가 줄어든 6.1mm라서 은근히 다이어트를 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전작과 동일한 4300mAh 배터리를 유지했고요. 충전은 아쉽게도 유선 20W, 무선 10W로 동결입니다. 카메라는 초광각 12메가픽셀 f2.2 소니 IMX825라서 센서만 변경이 됐고요. 광각도 전작과 폴드8과 동일한 50메가픽셀 f1.8 삼성 GN3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셀피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한 10메가픽셀 f2.2 소니 IMX825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출고가 기준으로 256기가는 168만 3천원, 512기가는 193만 6천원으로 플립8 역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폴더블들의 공통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가 S26 시리즈에 이어서 순정 상태로는 24메가픽셀 촬영이 안 돼요. 폴드8도 순정 상태로는 12메가픽셀과 50메가픽셀만 왔다 갔다가 가능하고 폴드8 울트라는 순정 상태로 12메가픽셀, 50메가픽셀, 200메가픽셀만 지원하고 플립8도 순정으로는 12메가픽셀과 50메가픽셀만 지원하는데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깔고 사진 24메가픽셀 모델을 켜주면 폴드8은 12, 24, 50메가픽셀을 지원하고 폴드8 울트라는 12, 24, 50, 200메가픽셀까지 그리고 플립8은 12, 24, 50메가픽셀까지 지원하도록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게 24메가픽셀 모드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사진 촬영도 24메가픽셀을 조금 더 맞춰줘서 그런 튜닝을 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대신 수평 고정 슈퍼스테디는 폴드8, 폴드8 울트라, 플립8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근데 폴드8도 그렇고 폴드8 울트라도 그렇고 기존 S26 시리즈처럼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고 있는데 플립8은 제가 테스트해본 이 기기만 좀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것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8과 폴드8 울트라는 이번에 플렉스 티타늄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층에서 폴리머 필름과 보호층을 티타늄 합금 필름으로 교체를 했고요. 가장 아래에는 티타늄 플레이트를 둬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티타늄 플레이트의 힌지 부분도 접히기 위해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작보다 더 촘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지력도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폴드8, 폴드8 울트라, 플립8 모두 새로 설계된 아머플렉스 힌지를 탑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름 부분의 강도도 더 개선이 되고 주름도 더 옅어지게 만든 건데 폴드8, 폴드8 울트라, 플립8 중에서는 플립8이 제일 주름이 잘 보이긴 하거든요. 왜 플립8보다 폴드8, 폴드8 울트라의 주름이 더 안 보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요거는 폴드8과 폴드8 울트라 M만 들어간 반사 방지 코팅 때문인 거죠. 지금 보시면 폴드8은 천장 조명이나 플래시 빛이 반사되는 걸 좀 어느 정도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폴드8 울트라도 동일하게 천장 조명과 플래시가 덜 반사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플립8은 반사 방지가 없기 때문에 조명이나 플래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기존처럼 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폴드8과 폴드8 울트라의 커버 디스플레이 또한 반사 방지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니 이게 반사 방지를 조금 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메인 화면에 들어갔는데 그냥 일반 디스플레이랑 동일한 외부 커버 화면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다음 폴드9, 폴드9 울트라에는 외부 화면까지 반사 방지가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어쨌든 폴드8부터 주름도 자세하게 한번 보면 주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긴 있는데 아직 전시 초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나온 신제품 버프도 있겠지만 주름의 깊이가 많이 얕아졌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진짜 알림창 스와이프하는 정도로 지나가면 주름이 거의 안 느껴져요. 제가 뭐 뻥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 압력으로는 주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눈으로 주름이 덜 보인다 이것보다 만졌을 때 많이 안 느껴지니까 이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힘줘서 꾹꾹 누르면 당연히 힌지가 느껴집니다. 주름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주름에 대해서 삼성이 좀 노력을 많이 하긴 했다 싶었고요. 울트라도 동일합니다. 빛을 비춰보면 주름이 있긴 있지만 많이 얕아졌고 각도에 따라서는 화면이 꺼져 있는
있는데도 잘 모르겠을 그런 각도도 있고요. 만질 때도 폴드 8과 동일하게 스와이프하는 정도로는 잘 안 느껴지지만 꾹꾹 누르면 체감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플립 8은 이제 반사 방지가 없는 탓에 주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거죠. 이게 결국 주름도 빛이 반사되면서 더 눈에 띄는 현상이다 보니까 플립 8은 빛이 더 많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름이 더 깊고 진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유출 렌더링이나 루머랑 다르게 펀치홀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았더라고요. 폴드 8 커버 화면과 S26 울트라 펀치홀을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폴드 8의 펀치홀이 조금 더 작은 느낌이긴 한데 폴드 8 울트라 커버 화면과 S26 울트라의 펀치홀은 또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를 펼쳐서 펀치홀을 비교해보면 둘 다 S26 울트라보다 펀치홀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안 그래도 S26 울트라도 펀치홀이 커진 건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거니까 얼른 UDC가 복귀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근시은혜에는 복귀가 어렵다는 것 같아갖고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폴드 8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이번에 바뀐 비율을 한번 써봤는데 커버 화면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는 세로든 가로든 둘 다 만족스러웠고요. 의외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아직 대응이 안 된 건지 유튜브 쇼츠가 위아래가 잘려서 뜹니다. 좌우로 렉터박스를 둬서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위아래를 자르고 화면에 꽉 차게 띄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튜브 앱에서 대응이 되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웹서핑 할 때도 좌우로 넓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웹툰도 일반적으로 상하 스크롤로 내려서 읽는 그런 웹툰은 오히려 상하 길이가 조금 짧아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보이는 컷의 양이 조금 줄었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넘겨서 보는 컷툰 형식은 오히려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커버 화면에서 타이핑도 해봤는데 이게 좌우가 넓으니까 키 자체가 조금 커지고 전반적으로 키보드의 영역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타이핑하기도 편하고요. 오타도 잘 안 나고 은근히 커버 화면으로 타이핑하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펼쳤을 때는 진짜 유튜브 머신으로 쓸 만큼 폴더블 중에서는 영상 보기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이고, 가로 상태에서는 웹서핑을 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진과 함께 텍스트를 읽는 이런 게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세로로 돌려주면 이미지도 크게 보이면서 밑에 있는 내용까지 한눈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세로로 돌려서 보는 게 더 좋았고요. 세로 스크롤 웹툰도 가로로 놓고 볼 때는 거의 컴퓨터로 보듯이 위아래가 좀 답답한 느낌이 크게 드는데, 세로로 돌리면 그래도 좀 시원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컷툰도 가로로 보면은 좌우 여백이 너무 많이 남지만 세로로 보면은 거의 최적화 수준으로 꽉 차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은 가로로 펼쳐서 보고 나머지는 세로로 들고 보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스피커 위치가 커버 화면이 있는 쪽 상단과 하단에 각각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게 커버 화면으로 가로로 영상을 볼 때는 스테레오가 좌우로 유의미하게 나와요. 그런데 펼친 상태에서 가로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좌측에서만 상하단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스테레오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소리 균형이 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커버 화면 쪽에 하나, 카메라 있는 쪽에 하나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 놓으면 커버 화면에서든 메인 화면에서든 영상을 볼 때 어떻게 보든 간에 스테레오가 좀 유의미한 건데 디테일이 좀 아쉽달까요? 이게 폴드 8 울트라도 스피커 위치는 동일하지만 폴드 8 울트라는 펼쳤을 때 영상을 더 크게 보려면 커버 화면일 때는 똑같이 90도 회전을 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좌우 스테레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드 8의 이 스피커 배치는 조금 디테일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폴드 8도 트라이폴드랑 똑같이 펼쳤을 때 4:3 비율이라서 그런지 가로로 놓고 쓸 때 세로로 3분할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화면 면적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처럼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 이런 배치가 아니라 동일한 크기로 3분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로로 돌리면은 위에서 아래로 3분할로 또 바뀝니다. 이건 약간 게임 세계 돌리기 이런 걸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율이 바뀌면서 휴대성이 좋아진 게 이런 셔츠 주머니에 딱 들어가고요. 바지 주머니에도 컴팩트하게 들어가니까 주머니에 넣고 앉거나 걸어 다닐 때도 기다란 폰들보다는 덜 걸리적거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접어서 한 손으로 쓸 때는 제가 손이 큰 편이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 넓어서 불편하다 이런 거는 못 느꼈는데 오히려 최상단 접근도 더 편했고요. 그런데 이게 좌측 하단 모서리가 손바닥을 좀 이렇게 눌리면서 쓸 때, 그럴 때는 얘가 좀 사각사각하다 보니까 좀 모서리가 날카롭게 좀 쿡쿡 누르는 그런 느낌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케이스를 끼우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폴더블이다 보니까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장 가서 한번 좀 지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힌지가 바뀌면서 여닫는 느낌이 또 살짝 달라졌는데, 일단 양면이 맞닿은 이 부분에 틈이 조금 더 생겨서 처음에 열 때 폴드 7보다는 수월해졌고요. 열면서 자리가 딱 풀리면 요 정도까지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쭉 열다가 한 70%쯤 열리면 탕 하고 스프링 튕기듯이 펼쳐지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쉽게 펼쳐지고 쉽게 닫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힌지가 좀 느낌이 가벼워졌다 라고 체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서 생긴 단점이 폴드 8에서는 프리스탑이 사실상 안 돼요. 90도, 100도까지는 그래도 좀 안 넘어가고 버티긴 하는데 100도를 이제 넘어가면은 스르륵 하고 그냥 쫙 펼쳐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플립
플립 8도 그렇고 폴드 8 울트라도 그렇고 동일한 아머 플렉스 힌지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플립 8과 폴드 8 울트라는 기존처럼 프리스탑이 가능합니다. 120도 넘어가야 그제서야 좀 스릴이 펼쳐지고 그 전에는 다 각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두면 거기에 프리스탑이 딱 되는데 이게 폴드 8이 비율이 넓어져서 그런지 다른 두 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드 8은 플렉스 모드가 지원이 안 돼요.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세워봐도 플렉스 모드가 안 되고 플립 8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렉스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폴드 8 울트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플렉스 모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난 플렉스 모드가 꼭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폴드 8은 플렉스 모드가 안 되니까 조금 선뜻 넘어가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는 듀얼 레코딩에 세로 분할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세로 16:9 비율 영상을 앞뒤로 동시에 녹화해서 1:1 비율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제가 찍은 건 좀 이렇게 엉망이긴 한데 이게 좋은 예시는 이렇게 MZ스럽게 찍으라는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게 FHD 30프레임으로만 촬영이 되더라고요. 해상도나 프레임 설정이 불가능해요. 4K 30프레임이나 FHD 60프레임까지는 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로 뭔가 해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도 S26 울트라랑 다르게 미러링 중 8K 촬영 기능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S펜은 안 됩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안 되고요. 메인 화면에서도 당연히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당분간 무게와 두께, 여기 경량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한동안은 좀 S펜 제외가 폴더블에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율이 바뀌면서 무선 충전 코일 위치도 좀 저쪽 아래로 내려간 거를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맥세이프 액세서리는 어떻게 쓰죠? 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붙여봤는데 이런 그립통류는 당연히 문제없이 호환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붙이게 되면은 본체보다 더 아래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거 붙이고 쓰고 다니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갑을 가로로 돌려도 옆으로 삐져나오니까 돌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도 정방향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아까 맥세이프 카드 지갑처럼 아래가 삐져나오고 가로로 돌리면 또 옆으로 삐져나오니까 이게 당연히 사용은 가능해야 하죠. 가능은 한데 이걸 붙인 채로 휴대하고 다니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드 8 울트라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울트라는 폴드 7에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뀐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진 않아요. 일단 폴드 7에서는 생폰으로 쓸 때 너무 얇아서 좀 펼치기 어렵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걸 의식했는지 아까 폴드 8처럼 폴드 8 울트라도 펼쳐지는 부분에 틈을 조금 기존보다 넓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생폰인데도 불구하고 펼칠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울트라도 힌지가 변경됐다 보니까 자력이 풀리면 요 정도까지 열리고요. 여기서 쭉 펼치다가 끝에서 통 하고 스스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체감상 가볍게 열린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폴드 8 울트라가 원래 폴드의 비율인 거잖아요. 그런데 넓은 비율로 나온 폴드 8을 먼저 만지고 폴드 8 울트라를 만지니까 이게 오히려 역체감으로 울트라가 굉장히 너무 긴 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벌써 폴드 8 비율에 적응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은 사실 웬만한 손 크기이신 분들은 사실 울트라 비율이 잡고 다니기에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울트라가 폭이 더 좁으니까 잡고 있기 더 편했고요. 한 손으로 최상단에 접근하는 거는 좀 많이 버겁긴 했지만 좌우 컨트롤은 손가락을 덜 뻗어도 되니까 일장일단이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의 비율상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폴드 8도 S펜이 안 됐지만 울트라도 동일합니다. 커버 화면에서 S펜은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을 펼쳐도 S펜은 지원하지 않아요. 자, 빠르게 플립 8으로 넘어왔습니다. 플립에서 항상 아쉬웠던 게 커버 화면에서 AOD가 안 된다. 펼쳤을 땐 오히려 되는데 커버 화면에서는 터치해야 잠깐씩 표시해주는 그런 형식이라서 아쉽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커버 화면에 진짜 AOD가 들어왔습니다. 설정도 아예 있고요. 커버 화면에서 AOD 설정까지 가능한 거고요. 반쪽 재료도 아니고 항상 표시까지 지원되는 풀 버전이라서 플립 유저분들의 한이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랑 설정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닌 게 메인 화면 AOD 설정이랑은 설정하면 UI부터가 좀 다르고요. 메인 화면 AOD에는 잠금화면 배경 표시 옵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커버 화면에 미러샷이라고 해서 커버 화면 자체를 손거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요 모드도 새로 들어왔거든요.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에 퀵 컨트롤로 들어가서 거울 아이콘을 누르거나 전원 버튼 2번 따닥 누르면 바로 미러샷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카메라가 이렇게 프리뷰가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닌데 미러샷은 현실감을 위해서 120Hz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링라이트처럼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밝기가 밝아야 약간 유의미할 것 같고요. 촬영하고 확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에 뭐가 꼈는지 이런 거를 편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립 시리즈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들어갔을 때 반으로 접어버리면 이렇게 캠코더처럼 UI가 바뀌잖아요. 원래는 프리뷰 화면이 카메라 렌즈가 있는 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플립 8에서는 손이 있는 위치로도 프리뷰 화면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커스텀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구도로 촬영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반기 폴더블에
들어간 정식 원 UI 9에 신기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일 신박했던 기능은 마이 펜캠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인물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갤러리에서 눌러서 포토 어시스트 요 AI 아이콘을 누르면 오디오 지우개 밑에 사람 인식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화면 속 인물 감지 중이라고 뜨면서 지금 영상에 있는 두 명을 다 인식했죠. 저는 여기서 오른쪽 인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와 가로로 영상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요. 1대1, 3대4, 9대16, 2대3, 3대5, 4대5, 5대7 총 7가지의 비율로 펜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로 9대16으로 놓고 인물 따라가기를 눌러보면 빠르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인물을 트래킹해서 비율에 맞게 잘라낸 세로지캠이 뚝딱 만들어진 거죠. 이게 뮤직뱅크 세로지캠에서 쓰는 기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뮤직뱅크도 8K 해상도로 가로 풀샷 직캠을 찍어놓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각 멤버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FHD로 크롭을 해서 멤버별 개인 직캠을 세로지캠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거의 그거랑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저도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이거를 직캠뿐만 아니라 약간 센터 스테이지처럼 영상을 넓게 찍어놓고 나만 크게 중앙에 오도록 그러면서 팔로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너지도 조금 더 폴더블에 특화가 돼서 기존에는 캘린더 확인이라고 뜨면은 그냥 화면이 캘린더로 바로 넘어갔겠지만 이제 멀티 윈도우 아이콘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분할 화면으로 우측에 캘린더가 분할돼서 뜨면서 대화하면서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캘린더뿐만 아니라 구글 맵도 나우너지에서 분할 화면으로 바로 일정을 띄울 수 있다. 요런 변경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우너지가 폴더블이랑 어울리면서 조금 더 활용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번 아주 살짝씩 좋아지고 있는 나우브리프는 나만의 카드 만들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주제는 날씨, 건강, 동영상 이렇게 3가지를 제공하고 날씨부터 보면 현재 날씨, 강수 확률, 7월 날씨 예보 등등등 총 17가지 항목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3개까지만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카드를 언제 올지 시간대를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AI가 알아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알아서 카드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만들어진 카드는 이렇습니다. 나는 원하는 정보대로 조합해서 쓰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건강 카드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점수, 일일 활동, 걷기 기록 등등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동영상 카드는 인기 동영상, 테크, 요리 등등 9가지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는 추천 동영상 모음을 띄워준다라는 건데 아쉬운 점은 나만의 카드가 총 3개까지만 생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주제가 3가지라 3개만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3개 이상으로 내가 새로운 나만의 카드를 만들고 싶으면은 기존에 만들어뒀던 나만의 카드를 삭제하고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나만의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생성 또는 편집 가능한 횟수가 제한된다라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또 안 써 있어서 저도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핸들을 길게 눌러 멀티 윈도우 제어라는 기능도 생겼는데 이렇게 핸들이 중앙에 떠 있거든요. 이걸 길게 누르면 바로 팝업으로 바뀌면서 위치 이동이 가능해지고 원하는 데에 놓고 손을 떼면 거기에 팝업이 고정되고요. 다른 앱이 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제어하면 상하 좌우에 분할 화면으로 둘 수도 있고 그냥 팝업으로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어시스트에는 통화 브리프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전화와 연관 있는 일정과 관련 정보를 전화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원 UI 9 베타 1차 때 갑자기 생겼었던 그 기능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때는 온오프도 안 됐었는데 이제 정식이 되면서 조금 다듬어서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설정에는 맨 첫 번째 항목으로 보증 및 케어가 추가가 됐고요. 제스처에는 손바닥 터치로 화면 끄기 이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끄니까 마치 워치 화면을 손바닥으로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제스처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폰을 가까이 대고 빅스비에게 직접 말하기 제스처도 추가가 됐는데 매장용 데모기기라서 그런지 실제 작동하는 게 안 돼서 실제 작동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이 목록 화면에서 원래는 재생 버튼과 함께 파일 길이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재생 버튼 따로 파일 길이 따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여기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진행바 정도로 뜨던 기존과는 다르게 정식 원 UI 9에서는 목록에서도 오디오 파일이 뜨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요게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설정을 들어가면 음성 녹음에서도 저장 공간 관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 권장 파일 카테고리로 대용량, 짧은, 오래된, 스팸 또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폴드 8, 폴드 8 울트라, 플립 8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했나?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직접 보고 온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저는 폴드 8 크립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9,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와 함께 폴더블 액세서리들을 담은 이 편은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